네, 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에 방송을 키게 됐는데요. 일단은 지수가 3,000을 넘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65조의 예탁금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3,000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꾸준하게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금리하고 무관하지가 않은데 지금 국내 금리가 현재 2.5%죠. 기준금리가. 그래서 예금금리가 지금 2%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연말에 2%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 장이 시작돼서 이 65조의 예탁금이 70조가 넘어갈 때 지수가 이제 3,000을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동성 장이 시작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2차전지 주주분들의 고민은 이걸 거예요. 지금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2차전지 소형 바이오주들은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그래서 내 섹터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2차전지 전문가가 아닌데 자꾸 요즘에 매도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라, 2차전지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어가지고 오늘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2차전지 하반기에 큰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이상의 제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폭스바겐의 그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출시를 하는데요. 우리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아셨죠? 자, 우리가 지금 2차전지의 우리의 상황과 현재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현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가 있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20%입니다. 아주 뭐 캐즘이라고 하는데 캐즘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와중에 그러면 왜 리스크가 했냐? 메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리튬하고 니켈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핫도그를 1,000원짜리를 10개 팔았을 때 10,000원인데 핫도그 소시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3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20개를 팔아도 얼마예요? 6,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는 그러면 뭐 슬로우하다 이렇게 예를 들게요. 그리고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자, 미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래 앞으로 전기차 그 배터리가 성장하는 쪽. 자, 제가 이제 오늘 하나하나 예를 드릴게요. 첫째는 ESS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AI의 ESS는 부정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이건 저희 방송에서 수도 없이 다뤘죠. 팩트고. 자, 그 다음에 뭐죠? 자율주행이죠. 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 현재는 레벨 2 정도 단계인데 레벨 2부터 3, 4 시간 문제지 결국은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이런 글로벌 자동차들,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도 올해나 내년부터는 계속 단계를 올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전기가 더 들어가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터리가 더 들어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로봇이죠. 로봇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서마다 틀린데 평균적인 보고서를 보면 2050년대에 30억 개가 넘는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 배터리가 20분의 1 정도 들어가거든요. 자, 자동차로 비교해보면은 자동차가 1억이에요. 그러면 로봇 몇 대랑 비슷하냐? 20억 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20년 뒤에는 자동차가 전기차로, 그러니까 2045년쯤에 그때 전기차 거의 100% 되겠죠? 20년 뒤니까. 그거 하고 로봇 시장하고 맞먹는 거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시장이 한 개 더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아직 모르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아마 거의 최초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로봇은 어쨌든 성장하는 건 100%죠. 자,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ESX가 성장하는 거에 이견 달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자율주행차로 진화하는 거에 이견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단순히 전기차에만 포커스온을 하니까 뭐 슬로우하니 뭐 캐즈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산인데,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도 자료 드렸지만, 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행할 때 잠수함, 드론, 무인기 이런 걸 탑재할 때 지금은 1차 전지로 해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고 무거우니까, 예를 들면 전투 수행을 1시간밖에 못해요. 근데 리튬이온 전지는 전투 수행을 5시간 하면서 충전도 하니까 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가볍다는 겁니다. 자, 전차 얼마나 무겁습니까? 잠수함 얼마나 무거워요? 드론 당연히 가벼워야 되고요. 무인기 당연히 가벼워야 되고. 자, 뭐 여기 플러스로 전기 선박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우주항공 이런 건 빼고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늘고 있는 게 ESS.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고 동의할 수밖에 없죠. 자율주행? 이거는 갑자기 자율주행 안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로봇? 이제 개화되는 거고.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법까지 통과시켜서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서빙 로봇이라든지 산업화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노를 커피를 만드는 로봇, 휴게소에 가면 음식을 만드는 로봇들이 이제 실제로 꿈이 아니라 상용화가 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방산,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무인기와 드론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의 방산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모든 것들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즉 안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보호를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전기차가 조금 슬로우하다. 사실 슬로우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메탈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익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팩트고요. 자,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ESS, 자율주행, 지금 테슬라는 이번 달에 서비스한다고 지금 아예 발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뭐 현대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은 자율주행 자꾸 3단계 4단계를 낼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로봇, 이것도 시작인 거 팩트고, 방산, 이 4개의 성장성이 아직은 시장에서 먹히지 않죠. 왜? 아직 매출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많이. 그러나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 가게 돼서 이 매출이 더해지게 되면 전기차나 우리 배터리, 특히 배터리에 대한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고, 지금 전기차 시각에 대한, 배터리 시각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덕분에 최근에는 투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뭘 해요? 파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파산한 기업들 보면 다수의 중국 업체들, 다수의 유럽 업체들, 노스볼트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파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과점을 하게 된다. 우리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D램 치킨 게임이 있었거든요. 자, 물론 AI에 타긴 했지만 반도체 치킨 게임에 승리를 한 우리 SK 하이닉스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요거는 한번 제가 보고 갈게요. 치킨 게임에 이기면 뭐 있냐라고 여쭤볼 수 있잖아요. 자, 어제 나온 리포트인데 SK 하이닉스 2년 뒤에 90조를 번다는 맥커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승자 독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배터리가 50조, 100조 벌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뭐 한 50년 됐냐? 아니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끝나고 나서 10년 뒤에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과점이 돼버려가지고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당장 지금 실적이 조금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하면 굉장히 황당한 경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세부 내용 하나하나 다뤄볼게요. 첫 번째, 자율주행이죠. 자, 테슬라 자율주행은 뉴스에서 하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텐데, 테슬라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폭스바겐도 자율주행을 출시를 하면서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테슬라도 꾸준하게 지금 자율주행
2016년, 2017년, 2025년 계속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왜 그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당연히 자율주행 레벨이 4, 5가 되면은 전자기기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은 당연히 전기가 늘어나고 배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거는 뭐 제가 사실 이걸 디테일하게 다루면은 굉장히 뭐 30분, 뭐 1시간 다룰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율주행 뭐 자동차 원리에 대해서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지금 로봇에 대해서도,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엔 어디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나요? 삼성, LG, 그다음에 여기 빠졌지만 현대차가 하고 있잖아요. 자, 곧 이것도 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로봇 한 개에 자동차의 배터리에 20분의 1이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고무적인데, 자동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명이 여러 대를 잘 안 타잖아요. 필요가 없거든요. 차고도 차지하고. 근데 로봇은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로봇 10개를 샀어요. 그러면 하나는 뭐 밭 깔고, 하나는 수확하고, 뭐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뭐 모내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10,000개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부자들은. 왜냐면은 비서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여러가지, 뭐 나중에는 이게 뭘로 바뀌어요? 군대까지 바뀐단 말이에요. 군대까지. 그래서 안보까지. 그래서 자동차하고 로봇의 다른 점은 로봇이 더 파급력이 큰데 로봇은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 1인 50로봇 100로봇이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삼성과 LG, 현대차에서 사활을 걸고 하는데, 다행히 삼성과 LG는 또 배터리 기업이 있고 현대차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앞서서 할 거고, 로봇 산업은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애플과 구글, 테슬라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보면 AI와 로봇이 합쳐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뭐가 탑재돼요? 반드시 배터리가 탑재돼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개화도 같이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왕 투자하실 거면 배터리하고, 예를 들어 난 너무 비중이 뭐 70%, 80%, 90%다. 그리고 나는 2차전지 좀 기다려 볼 텐데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투자해야 될 건 AI예요. 저희도 지금 AI 찍고 있잖아요. 뭐 SKC도 그래서 찍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은 같이 보시면 좋다. 로봇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백승민 LG전자 로봇 선행연구소장이 뭐라 그랬냐면, 지난달 죄송합니다. 미래포럼 2025 글로벌 휴머노이드 출하량이 2030년께에는 이제 100만 대로 시작을 했는데 2035년에는 1000만 대, 2060년에는 30억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제 얘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2050년을 생각했는데 2040년에 어떤 시대가 되냐면 1인 1로봇 시대. 100% 온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지금 현재 메탈 가격 떨어진 거 보고 막 망했네. 그러면 자, 좋아요. 이 메탈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안 쓸까봐 이제 아무도 투자 안 하잖아요. 손해니까. 한 2년 뒤에 전기차 활발하고, 말씀드린 로봇 활발하고, ESS, 방산, 자율주행 활발하게 돼서 다시 메탈 가격이 오르면 그때 가면 다시 투자하겠죠. 그럼 그때는 주가도 같이 많이 올라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AMPC나 미국의 보호 말고 자체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성능과 가격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능은 지금 높이고 있고요. 자,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내리는 그런 지금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성능은 우리가 높인다, 가격은 내린다. 그럼 어때요? 효율이 좋죠? 자,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LFP에 잠깐 밀려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물꼬는 어느 배터리가 뜰 거냐? 바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4680 배터리가
그 첫 물꼬를 뜰 겁니다. 일단은 연내 양산이 계획이 됐고, 다만 이게 좀 딜레이 돼서 이게 주가가 좀 눌린 건데, 보시면 8월 초 양산을 했는데 고객 일정과 수요일 등 여러 가지 맞추느라고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월에서 10월 양산이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중국과의 격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국과의 격차가 시작이 되냐면 결국은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밀도, 5배가 넘는 에너지 밀도와 효능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그 증거를 제가 대면 자 보시면은 LG엔솔의 4680 배터리가 이례적으로 중국의 체리 자동차에 5년간 공급 계약을 했어요. 1조 원 이상의.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자국 선호가 굉장히 강한 중국에서 왜 LG에너지솔루션의 4680 배터리를 양산했냐? 일단 4680 배터리가 없고 중국에는, 자, 지금까지는 절대 안 돼서 철옹성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걸 뚫은 거는 의외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자, 이거죠. LG의 원터널 배터리 가격과 품질, 아까 말씀드린 성능이 좋아지고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은 내려가는 그런 것 때문에 3원계 중심인 한국 배터리가 LFP보다 30% 이상 가격은 높지만 4680 배터리부터는 중국과 성능적이나 가격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월에서 10월 양산을 시작하는 그때는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가 좋다는 얘기가 쏙 들어갈 수밖에 없고, 3원계 배터리 용량이 LFP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가성비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업계가 설명한다는 걸로 끝난 거죠. 자, 그래서 물꼬는 4680 배터리가 끊고요. 거기에 주로 납품하는, 거의 독점이 들어가는 포스코 퓨처 M,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자, 지금 오늘 주말이니까 좀 길게 차근차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배 돌려가지고. 왜냐면 4가지 성장 섹터가 100%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이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2가지를 이제 양산할 건데요. 쓸게요. 여기 나오죠. 고전압 미드니켈. 요거는 올해 말부터 양산이에요. 올해 말. 요건 뭐냐면 니켈의 비율을 낮춰서 가격은 10% 낮춥니다. 4680 배터리 들어가겠죠? 근데 전압으로 올려서 성능은 그대로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능이 똑같은데 가격이 10% 낮춘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 4680 배터리가 올해 말부터 양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튬, 망간, 리치라고 하는 코발트를 뺀 중저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대체하고요. 지금 LMN 그 리튬, 망간, 리치 같은 경우는 뭘 대체하냐면 LFP를 대체하니까 ESS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고전압 미드니켈은 전기차 시장을 중국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LMR 같은 경우는 ESS를 대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물꼬는 뭐예요? 4680 배터리. 두 번째는 뭐예요? 고전압 미드니켈 올해 말. 세 번째는 2018년도 LFP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래서 중국을 이기고 점유율을 다시 50% 이상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면에서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물론 포스코홀딩스 조금 더디긴 한데 어쨌든 전해액을 담당하는 엔캠이라든지 삼성 SDI, 전고체가 빠졌는데 전고체도 있죠. 자, LG엔솔 4% 넘게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섹터는 3개라고 보는데요. 이 기술력을 선도하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요 3개를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밀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리튬이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낮지만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고, 지금은 여기 정도에 있다. 여기 정도에 있다. 여기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천천히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안심이 되시죠? 네.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해진 미래에서 이만큼 오른 거고 기대감을 올랐다가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떨어졌고 현재는 주봉으로 봐도 지금 이중바닥 정확하게 찍었고 안정적인 가격 양봉 4개 띄우면서 올라오고 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주봉상 저항선인 266,000원 여기 라인을 돌파해줘야 강한 상승이 나오니까 다음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25만원, 24만원 눌림목에 됐을 때는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인데 어쨌든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 오늘도 지금 SKC 말씀을 드렸는데, 자, SKC 같은 경우도 제가 포스콜링스 20만원 드림과 동시에 이렇게 드렸어요. 95,000원 드려가지고 15만원 이상 매도 드렸는데, 자, SKC도 보시면 저희가 95,000원 이날 드렸으니까 17일날 17일 맞죠? 네, 17일 맞잖아요. 네, 지금 현재 22% 수익 중이네요. 그리고 두 개만 더 볼게요. 자, 매도한 신풍제약 볼까요? 신풍제약 11,450원 17일날 들여서 얼마 매도했나요? 자, 2만원에 매도했고, 그죠? 2만원 매도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9일날 드렸는데 두 개만 볼게요. 너무 기니까.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사가 같네요. 아, 이게 3만원에 드렸는데 9일날 드렸잖아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네, 2배 같네요. 2배가 뭐야? 3배 같네. 3배. 그죠? 카카오페이 소름 돋네. 부럽네요. 부러워. 제가 살걸. 카카오페이 3850원.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어때요? 네, 2만원에 매도 드렸는데 보시면 9,000원에 사가지고, 자, 1번 볼까요? 하나, 둘, 셋, 25,000원 찍었으니까 110% 수익이 났잖아요. 카카오페이 얼마예요 이거? 3만원 샀으니까 8만원 갔으니까 뭐 280% 내네요. 수익 거의 3배잖아요. 거의 3배. 그래서 요거 참여하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참여해보세요. 자, 3일 후에 50% 수익을 드리는 방이고요. 선착순 100만 모십니다. 이제 많이 안 모셔요. 제가 뭐 무한대로 초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참여 방법은 010-4881-6582로 단타라고 보내시면 돼요. 기존의 종목들 리딩도 드리고 신규 종목도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 적중률은 뭐 아시겠지만 90% 이상이죠. 신풍제약, 카카오페이 다 방송 보셨잖아요. 네, 보시고 사셔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도주들 저희가 아침에 브리핑 드리고 하니까 꼭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서 저희랑 같이 큰 수익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